동을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86조 하고요 187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큰 논점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등기법을 배우는데요.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권법에서 가장 물권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다 등기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먼저 등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요 기초적인 내용은 조금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부터 보면 물권 변동이잖아요. 이 물권 변동을 보면은 물권 변동은 뭐가 있죠?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들어가서 잠깐 보시면 이렇게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물권적 합의죠.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이렇게 있어야죠. 합의 플러스 등기 이렇게. 이 물권적 합의를 뭐란다? 우리는 등기 서류 교부 이렇게요. 등기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를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물권 변동.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갑에서 을로 소유자가 바뀌는 것, 소유권은 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권이 변동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뀌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냐면 186조라고 하는 것이 있고 187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86조를 뭐라 하냐면 이것을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요. 이런 법률행위는 뭐가 있죠?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죠. 그래서요 이 법률행위는 여기서 뭐냐? 득, 실, 변경. 그래서 취득하고 상실하고 변경할 때 다 뭐를 해야 된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우리 지금 부동산에 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뭐냐?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는데요. 이것을 처분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 등기 후 처분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는데 여기에서 시험에 왜 잘 나오냐면 시험 문제 내기가 제일 쉽거든요. 시험 문제 내기가. 왜냐면 그냥 법률의 규정과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그냥 여기서 그냥 암기한 거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문제를 내려면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내기가 끌어가지고 문제를 만들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요 지금까지 등기법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법률의 물권 변동 186조 187조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를 먼저 보냐? 7조를 먼저 한번 보자 말이죠. 187조를 먼저 한번 보시면 법률의 규정은 뭐가 냐면 먼저 상속,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경매, 그 다음에 공용징수, 그 다음에 여기 형성판결 이렇게 돼 있어요. 형성판결,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의 신축 이렇게. 그래서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사망. 알겠죠? 상속과 회사의 합병,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의 경우.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등기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경매하고 다른 말로 뭐란다? 공매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그것을 공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용징수죠? 공용징수 그러면 여기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수용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형성 그냥 판결 아니고 형성 판결이에요. 알겠죠? 여기는 건물의 신축.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고 신축 빼고는 나머지는 다 법에 나와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 말고 187조에서 등기를 하지, 취득할 때만 등기하지 않아요. 알겠죠? 여기에서 이제 등기를 하는 것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있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하고 여기 뭐가 있죠? 담보권 있죠? 담보권은 뭐가 있다? 하나만 얘기할 수 없죠. 저당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질권이라든가 가등기 담보라든가 양도 담보라든가 담보권 있죠. 이런 것들은 이 피담보 채권이 뭐다? 주된 권리고요. 그 다음에 이 담보권을 말한다? 그것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주된 권리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담보권은 어떻게 되냐? 등기 없이도 당연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등기 없이 그 말이 뭐다? 다른 말로 하면 187조 등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린 가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잖아요. 그럼 변제하면은 우리가 말소 등기 없이도 그 저당권은 자동 소멸해. 근데 우리 보면 대출계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꾸 다툰단 말이죠. 돈 갚으러 왔으니까 빨리 저당권 말소해달라고. 우리가 돈 갚으러 왔으니까 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된 권리, 종된 권리잖아요. 먼저 대출금을 갚는 거예요. 그러다 간다 저당권은 자동 무효가 돼. 아직 저당권 말소 등기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안 된 상태에서 경매를 청구한다. 그럼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등기가 살아있으니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등기는 무효란 말이죠. 이 저당권에서 경매가 돼서 누군가 경락을 받아도 그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렇죠? 이 저당권 등기는 이미 무효죠. 그래서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무효인 등기에 의해서 경매가 되죠. 그럼 그 경매 자체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경락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먼저 뭘 하면 된다? 돈을 변제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은행에서 보통 말소해 주기도 하지만 말소서를 받아서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시간 여유가 됐을 때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담보권은 자동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용익물권 있어요. 용익물권. 이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 있죠. 이런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에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없이 자동 소멸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만료가 됐을 때 그렇다 이 말이고요. 계약이 만약에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어떡하죠? 이것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 이런 것을 말한다. 이것을 계약이 무효 취소해지다. 이것을 원인 행위가 뭐가 됐다? 실효됐다. 이렇게 실효됐다. 원인 행위가 뭐죠? 계약이죠. 실효가 뭐죠?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취소나 해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급해서 이렇게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해. 그러니까 갑하고 하고 계약을 해서 갑이 우리한테 등기해줬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나중에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이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매수인에서 매도인 앞으로 복귀해. 등기 없이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 뭐란다? 187조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법정이라는 말 나오면 법정. 법정은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럼 법정 여기요 지상권이다. 법정 질권이다. 법정 저당권이다. 이런 것들 하죠. 이렇게 법정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 법정, 법률의 규정이죠. 법정이란 건 뭐죠? 법정 스님 얘기했잖아요. 법정 스님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법정 스님은요 무소유야. 무소유. 책이 무소유. 그러니까 갖는 게 없어. 가진 게 없으니까 등기를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 등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이걸 먼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형성 판결을 지금부터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부터 형성 판결을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하고 청구권하고요 뭐가 있다? 여기요 형성권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청구권하고 형성권하고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어떤 것은 청구권이고 어떤 것은 형성권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청구권은 뭐냐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단 말은 내가 등기를 청구한다고 해서 내 앞으로 등기가 오는 게 아니죠. 내가 등기를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협조에 의해서 내 앞으로 등기가 와야죠. 그래야만이 등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성권은 뭐냐면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을 취소한다. 내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럼 내가 계약을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소할 때 상대방한테 당신이 사기쳤으니까 내가 취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당했거나 내가 착각을 했거나 착오를 했거나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겠죠. 이때 취소를 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고 그것을 형성권이고 그것을 말한다 일방적으로. 항상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청구란 말은 청구권은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돼. 내가 권리가 있다 해서 나한테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고. 알죠? 여러분요 갑이한테 돈을 빌려줬어. 빌려줬는데 오늘이 돈 갚을 날짜예요. 너 오늘 돈 갚을 날짜, 오늘이 돈 갚을 변제기 기일이니까 돈 갚어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금해 줘야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구권은 첫 번째요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 항상 청구권은 소멸시효예요. 알겠죠? 이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우리가 소멸시효는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소멸시효가 없는 것 이렇게 6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1년짜리 뭐냐면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죠?
강사의 강사료라든가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 왜냐면 유재석이가 왜 소송을 하겠어요? 뭐 유재석이가 자기 나름대로 이미지는 있는데 출연료 안 준다고 소송을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1년 있으면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10년 이내짜리, 1년, 3년, 5년, 10년 이내짜리는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늘어나. 그러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일단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이가 막 가서 지금 당장 돈 없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1년 있으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10개월까지 기다렸더니 안 되잖아요. 그럼 2달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놓으면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늘어나니까 그럼 그 사람이 또 나중에 엔터테인먼트가 또 잘 돼가지고 돈 되면은 나한테 또 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놓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 막 댓글에 보면요, 아니 돈 있는 놈이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자신의 권리는 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10년 미만짜리는 판결문을 받으면 10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짜리가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요, 숙박 없어요. 숙박이나 잠자는 거나 음식 먹는 거나 술 마시고. 여러분 용기 있어요? 그러면요, 룸살 가서 마시고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몇 년 동안요,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1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알겠죠? 그래서 그 술 마시고 숙박 이런 것은 다 1년짜리예요. 그러니까 3년짜리가 3년. 의사 병원 있죠, 병원의 치료비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학교 교사 있죠, 교사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도급이죠. 이런 무슨 공사 맡기죠, 공사.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니까 우리 그 정도는 알아야죠. 도급이 3년짜리예요. 알겠죠? 3년. 그래서 누군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안 주죠. 그럼 그건 3년짜리란 말이죠. 5년짜리가 뭐냐? 상인 간의 거예요, 상인. 일방만 상인이면 돼. 내가 상인이고 상인 아니어도 관계없어. 일방만 상인, 그걸 상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양자가 다 상인이어도 되고. 상인 간의 거래. 그건 5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조세채권이 조세. 국가에서 채권이 있죠? 그건 5년짜리예요. 조세채권. 알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짜리. 이런 것 빼고 기본적으로 채권이 있죠. 일반적인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든가 뭐 대여금 청구권이라든가 일반적인 채권이 있죠. 그건 10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권법에서 보면 지상권하고 지역권이 있어. 이 지상권과 지역권은 20년이에요. 20년. 지상권, 지역권은 20년. 그 다음에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알았죠?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성질의 항구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한 집에서 20년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20년 전에 샀던 물건이 뜯지도 않았던 그대로 포장된 물건이 있어 없어? 있죠.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지 누구 거예요? 그게 소유권이라고 그래. 소유권은 시간이 흘러도 내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만약에 10년에 소멸한다고 해봐. 물건이 나왔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 것 아닌지 알겠죠? 골치 아프죠? 그런데 그것은 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소멸시효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소멸시효의 기간이 몇 년짜리냐? 이 사건에 있어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짜리냐, 1년짜리냐, 5년짜리냐? 그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하지만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가? 소멸시효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하지 않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오늘이 돈 갚을 날짜예요. 그럼 오늘 돈 갚으라고 해야죠. 그런데 말은 하지 않아. 그럼 오늘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러면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있죠. 성취가 됐어? 그러면 효력이 있으니까 권리를 주장해야죠. 그런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뭐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 위에 낮잠 자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낮잠 자는 배짱이를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걸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이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입증을 해. 당사자가. 여러분이 스스로가요, 입증해. 제가 나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것이 언제부터 돈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너 왜 그때 말하지 왜 말 않고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나는 너가 지금 10년 지나가지고 그냥 포기한 줄 알았어? 이렇게. 알겠죠? 그럼 판사가 물어보죠. 그럼 언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면 언제, 10년 전에 언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얘가 그때부터 아무 말 없어서 그냥 나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 지났다. 이렇게. 그럼 저쪽부터 얘기하겠죠. 야, 너 무슨 말이냐. 너 작년에 우리 동창이 모임하고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준 게 있는데 그거 내가 돈 된 대로 바로바로 갚아주마.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이 안 나는데 국회의원 갑자기. 알겠죠? 국회의원들 갑자기 기억 안 난다 하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 증거가 있겠어, 없겠어, 말로 한 거? 없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당사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구권은 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하냐? 그것을 이행 판결에, 우리가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행 판결, 여기 형성 판결. 근데 이행 판결이란 거 뭐냐? 고민하지 마. 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알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청구권이죠. 이 청구권인데 등기를 안 해줘. 그래서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이 나왔어. 어른감한테 등기해라. 그러면 등기해라. 알겠죠? 그 말이 뭐다?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겠죠? 이 이행 판결을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뭐가 있다? 확인 판결에서 확인 판결. 아니 저놈이 자꾸 이 물건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요, 소유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시켜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서 그래 맞다, 너 거 맞다. 확인만 하면 뭐해 이제? 빨리 뭐를 해놔야 돼? 등기를 해놔야 되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확인 판결도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등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행 판결이란 게 뭐냐?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 청구권에 관한 소송이죠. 그럼 자 뭐라고 하냐? 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자 대신에 소송이라고 그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어떻게 읽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약간씩 바뀌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뭐 이렇게 필요 없어. 무조건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그리고 나서 소송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그것은 이행 판결이에요. 신경 쓰지 마. 딱 문제 하나밖에 안 나와. 우리 시험에 청구권에서 이행 판결은 뭐밖에 안 나오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유권에 관한 갑과 을이 소유권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그 이전에 관해서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그것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만 딱 암기하면 돼. 뭐다? 이행 판결. 알겠죠? 인생 끝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형성권이요. 이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형성권은 먼저 여기서 보면 1번에 형성권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자, 볼까요? 우리가 형성권을 막았다 취소권이 있어요. 이 취소권은 몇 년 안에 하냐? 10년 또는 몇 년? 3년 이렇게 돼 있어. 10년, 3년 안에 취소한다. 취소권은. 사기를 당한 날로부터 10년.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3년과 10년을 뭐라고 한다? 3년과 10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형성권에 관한 것 그냥 그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제척기간이 있죠. 제척기간을 누가 입증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뭘 한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직권, 지금 강의 노트는 70페이지에 알겠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이거 판결을 뭘 한다? 이거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 번째로 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그래. 청구권. 이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공유물 분할에 관한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에 관한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별 소리로 다 해. 그래도 필요 없어. 아무튼 분할이란 말이 나오면 분할의 말이 나면 형성권이고 형성권에 관한 소송이죠. 이건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등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다? 공유물 분할에 관해서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돼요. 조정이 성립되면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이것만 중요해. 조정. 이런 자체부터 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 당사자가 두 사람이 소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요. 판사가 봤을 때 이건 이 사람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 사람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갑인한테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았어. 돈을 갚았는데 이 사람은 다시 영수증이 지금 없는 거야. 단지.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거품 물고 대드는 거 보니까 돈 갚은 것 같아. 판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요 자꾸 눈을 회피하면서 말도 못하고 버벅대. 알겠죠?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하죠. 판사가 피고는 정말 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벌벌 떨어. 그런데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판사가 누가 보더라도 하는데
중요한 재판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은 현금으로 줬다 가고 받은 적이 없다 가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판사가. 그렇다고 해서 판사 생각만으로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벌벌 떠는 거 보니까 정확하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때 판사가 뭐라 하냐, 둘이 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왜? 딱 보니까 이건 이런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뭐 증거도 없이 무작정 이걸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증거 없다고 해서 돈 갚은 걸 확실한 것 같은데 패소라고 할 수 없고, 돈 받은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승소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라 한다, 가서 저기 조정관실에 있으니까 둘이 가서 얘기 좀 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럼 이제 둘이 이제 빠져나가서 둘이 합의가 안 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돼. 알겠죠? 그런데 이제 소송 중에 양 당사자가 서로 상호 양보를 해. 그래서 1,000만 원 빌려줬는데 나는 갚았다 안 갚았다, 나는 돈 절대로 줄 수 없다. 이 사람 뭐라 한다, 이 사람 얘기하지. 그럼 조정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데. 그러면 그래도 소송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줘야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자기가 안 받았으면은 이 사람이 더 계급품을 물어야 되잖아요. 더 큰 계급품을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조용히 조금이라도 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한 50만 원에 합시다. 그러면은 뭐 조정관님이 하는 대로 저는 뭐 따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되죠. 그것을 말해서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돼서 재판관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다 엑스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결정을 내는 것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런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송은 소송인데 두 사람이 소송 중에 합의를 한 거죠. 합의. 그러니까 결국 말만 소송 중이지 조정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서 합의에 이른 거잖아요. 합의란 말이 뭐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중에 뭐를 했다? 계약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요 한 번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것이 형성권인지 청구권인지를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앞에가 무슨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앞에가 무슨 말인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가 무슨 말이 있으면 청구권이죠. 이건 청구권이 있어 무조건 이것은 무슨 뭐다, 이것은 소멸시효가 되죠. 소멸시효.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죠. 청구권 그러면 무조건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다. 알겠죠?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게 딱 나와야 돼. 그런데 청구권인데 뒤에가 청구권인데 앞에가 매수란 말이 있어. 매수. 여기 분할 뭐다? 증감, 소멸 이렇게. 그래서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런 말이 있어. 다시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청구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그러면 이것은 발생이고 이건 변경이고 소멸이란 말이죠.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비록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다 청구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D가 청구권이라는 말이 있어도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고, 형성권의 경우는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리고, 형성권에 대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이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하나의 논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이 있네. 분할. 상속재산 분할, 공유물 분할, 분할이 있네. 이것을 뭘 한다? 형성권이고, 형성권의 경우는 뭘 한다?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청구권, 형성권. 그래서 형성권의 경우 형성 판결 등기하지 않는다. 청구권의 경우 이행 판결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먼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6조에서 법률 행위죠. 자, 186조 이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죠. 이런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요? 법률행위 뭐가 있어?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있죠. 계약. 그래서 단독에는 뭐가 있다? 이러면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거든요. 단독행위예요. 예약 완결권 행사하죠.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본 계약이 성립해. 계약. 그러니까 이걸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계약은 등기해. 여기 계약이죠. 우리가 이러면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 이러면 계약은 우리 민법에 15가지 계약이 있어. 15가지. 맨 앞에 증여, 그 다음에 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그 다음 뭐 임대차도 있고요, 고용이 있고, 위임이 있고, 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신정기임이 있고, 화해계약이 있고, 조합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도급계약이 있고, 여행계약이 있고, 15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15개 중에서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은 3개밖에 없어. 이런 무조건 등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각 계약마다 그 계약의 특징이 있다고. 대차관계, 대차. 서로가 사용하고 수익하는 대차관계,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노동력을 유하는 거, 노동력을 유하는 거, 그런 것은 뭐가 있다? 고용계약이라는 거, 도급 뭘로 해? 공사하려면 몸으로 때워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계약에는 뭐가 있다? 매매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교환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매매, 교환, 증여. 이 세 가지밖에 없어.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매매라고 하는 데서도 매매 계약이에요. 알겠죠? 교환 계약이에요. 증여 계약이에요. 계약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점유취득쇼가 있어. 부동산의 점유취득쇼. 이 점유취득쇼는 원래 법률의 규정이에요. 하지만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등기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또 뭐가 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 매매죠, 매매. 부동산을 제가 매매하게 되면 매수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여기 임대차. 임대차의 경우도 뭐를 해야 돼요? 임대차. 여러분 621조. 621조 보면 뭐라고 하냐? 임대차는 원래 등기 안 해도 되는데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총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되고. 등기요. 알겠죠? 우리가 환매죠, 환매. 환매 특약을 할 때도 환매. 환매는 무슨 등기가 된다? 언제나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186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 노트 70페이지 보면 거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알겠죠? 186, 187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쭉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밑에 맨 오른쪽 보면 뭐라 나왔죠? 재단법인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걸 봐. 여기 한번 봐봐요. 재단법인, 여기 한번 봐봐. 자, 재단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뭐냐냐? 이것을 출연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출연자가 뭐죠? 출연자는 재산을 내놓는 사람. 우리가 먼저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장학재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재산을 내놓는 사람은 뭐라 한다? 출연자라고 하고, 여기 의료 장학재단 법인이죠, 법인. 재단 법인. 그런데요, 이 갑이요, 재산을 내놓죠? 그러면 출연자와 법인 사이는 187조예요. 등기 없이도 법인이 성립하면은 그때 당시 법인의 것이 돼. 등기 없이도 법인 소유가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요, 법인 하나 만들고 싶단 말이야, 장학재단은요. 그럼 내가 아파트를 출연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죠? 그러면 법인이 만들려면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법인이 등기가 되자마자 이 아파트는 법인께 되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좀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등기 없이도 법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출연자죠? 갑이 출연자죠? 이 출연자 그것을 병한테 쳐버려, 병한테. 이 출연자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병한테 쳐버려. 왜요? 아버지가요, 지금까지 일군 재산을 사회한원에, 그럼 뭐 신문에, 지역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났죠? 미담으로. 그런데요, 인상치 푸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누구? 자식들은 인상치 푸네, 알겠죠? 그럼 자식들 어떡한다? 갑자기 가가지고 형 이래. 어제까지는 아버지였는데,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형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이제 놀래죠. 아, 이러다가 내가, 죽기 전에요. 죽기 전까지 이거 잘 산다, 못 산다? 못 살 것 같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식들이 그거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포기하고 니네가 그럼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병한테 팔아버리죠. 알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 제3자란 말이죠. 그러면 제3자한테 팔고 제3자한테 등기를 해버려요. 등기를. 그러면 이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되느냐? 먼저 이것은 186조에 의해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자가 돼. 먼저 등기한 사람이. 누가고 법인 아니면 제3자.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된다? 먼저 등기한 사람. 그러니까 이 법인은, 제3법인에서 법인은 등기 없이도 법인의 것인데, 등기 없이도. 그런데 만약에 출연자가 마음이 변해서 제3자한테 처분하면은 그때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 제3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뭐냐?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186조. 법인과 제3자 간에 몇 조다? 186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또, 여기 또, 이제 뭐를 하나 보자면, 이제는 오래전 물권 변동에서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본단 말이죠. 자, 요 건물이죠. 건물. 여러분, 건물이 있죠? 건물은 뭐다? 기둥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벽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벽돌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주된 벽이 있어야 돼요. 주된 벽, 주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건물, 기둥, 지붕 이렇게요. 이런 것들은 뭐냐? 갑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것을 의리 매수해서 완공한 경우가 있고요. 이런 정도에 만들어지고 난 후에요. 이것을 병이 매수해서 완공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런 건물은 반드시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 알파이면 아파트 있죠? 저기 지금 다 안에 내부 인테리어 끝났어?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죠? 안 끝났는데 보니까 지금 한 20층 가까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기는 20층 정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뭐가 있어? 지붕이 있으니까 20층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저것을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유리창 달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관계없는 거예요. 인테리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됐죠. 그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이 있으면 무조건 건물인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둥, 지붕, 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을한테 팔아서 을이완공했어. 그러면 갑하고 을상에서는 을이 원시 취득에 을이 처음부터 소유권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갑하고 병하고 이것이 만들고 난 후에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일단 누구다? 갑이 원시 취득하고 나중에 병한테 등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먼저 소유권 취득하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도급이에요. 도급에서는 물건을 만들죠? 여기서는 뭐냐면 수급인이 문제가 돼요, 항상.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어. 그럼 이것은 수급인 거예요. 여러분, 수급인은 누구죠? 건물 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갑이 물건 하나 지어달래. 그럼 을이 건물을 짓죠. 물건을 만들어달라는 사람을 도급. 그걸 알겠다고 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수급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수급인이 건물을 지었는데 보통은 도급인의 돈으로 건물을 짓죠. 그런데요, 수급인이요,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수급인 자신의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자신의 재료와 노력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누구 것으로 하기로 했다?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해서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건물을 지어도 이건 당신 겁니다. 그럼 이거 누구 거다? 도급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도급인 거.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보면 땅을요, 갑의 토지를 내가 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 근데 아직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 잔금 못 줬어. 그럼 뭐라 그래? 건물 못 짓는다 하죠.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내 돈으로 건물 짓고 일단 내가 돈 갚을 때까지 이거 분양이 돼야지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이 빌라가 분양될 때까지, 분양돼서 돈을 갚을 때까지, 그러면 건축 명의는 당신 명의로 해주겠다. 누구 명의로? 채권자 명의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채무자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는데 건축 허가 명의는 누구한테 했다? 채권자 명의로 했다. 건축 허가 명의는 채권자, 채무자의 재료와 노력으로. 허가는 채권자 명의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 소유이다? 채권자 것이다, 채무자 것이다. 그래서 채무자 원시 취득이다. 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마다 재료와 노력을 누구 돈으로? 그 사람이 채무자가 소유자가 되고, 허가 명의가 비록 채권자로 돼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채무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시험에서는 자주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이게 이제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 자격시험 같은 데서는 여기가 아주 시험에 잘 나와. 무슨지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제 소유권이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요, 맨 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요. 문제 물권의 변동에서 9번 보세요. 9번. 물권법 9번. 9번 봤어요? 자, 9번에 1번 한번 보시면 9번. 자, 그 물권 변동에서 9번. 03에서 9번이나 나왔죠? 03 봤어요? 9번 봤어요? 9번. 문제 있죠? 문제 있죠? 다 있죠? 자, 1번요. 1번. 건물의 신축자는, 신축 줄거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어도 돼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신축, 여기 나왔죠? 건물의 신축. 알겠죠? 등기 없이도 이렇게.
2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완성 전에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신축하기 전에 보존 등기 할 수 없어. 완성 전에 했죠. 근데 나중에 그 후 완성 줄고 그 후 완성, 그러면 그 등기는 모유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모유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실체 관계의 부합, 실체 관계의 부합 이렇게. 자, 3번은요.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일단 건물이 신축됐는데 그것이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는 뭐란다? 적법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추정될 수 없다. 틀렸어. 추정된다. 이렇게. 4번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되죠.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하죠. 그러면 저 줄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기존 건물이죠. 써 가로 닫고 구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써 거기다가 표제부 등기 유용 X. 아직 우리 안 배웠어. 표제부 등기 유용 X. 표제부는 등기를 유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 줄거, 그 다음에 승계 취득자 줄거, 승계 취득자 합의에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 등기죠. 승계 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 등기 써 거기다가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모두란 말이 뭐죠? 모두란 말은 첫 머리를 모두라고 그래. 알겠죠? 제일 처음에 앉는 등기. 알죠? 우리가 건물을 짓죠. 건물을 지면 제일 먼저 무슨 등기 한다? 보존 등기를 하잖아. 보존 등기.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보존 등기 하면 여기 한번 보란 말이죠. 1번 이 건물을 건물 짓죠. 그럼 1번 갑이 등기. 이걸 보존 등기라고 그래. 그런데요. 2번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팔아. 그럼 을 앞으로 등기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라고 하죠. 3번 병한테 팔도 이것도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머리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그래. 그런데요. 갑이 건물을 짓고 갑이 을한테 팔았어. 그러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걸 을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갑이 이걸 을한테 팔고 나서 뭐라 한다? 을러가 그냥 등기해. 이렇게. 을러가 다 서로 다 줄게. 너가 그냥 등기해.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갑에서 등기하고 을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을러서 그냥 등기해. 그러면 첫 번째 등기가 뭐가 됐죠? 지금 생략이 되죠. 생략.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자, 10번 한번 보셔요. 10번. 자, 1번 갑이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 줄고 매매는 뭐죠? 매매 그러면 매매는 항상 뭐다? 매매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매매. 그런데 이 사람이 매매를 했는데 등기를 안 해주니까 소송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매매로 인한 등기가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죠. 그럼 여기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그래서 청구를 한 판결.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을 한다?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겠어. 거기 보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아까 내가 말했어. 소유권 이전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 무조건 등기해야 돼. 알겠죠? 판결에도 필요 없어. 등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 못해. 재단법이 나왔네. 재단법이 아까 말했어. 재단법이 재단법에는 출연자하고 법인 간에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뭐라 했다? 줄거 출연자와 법인 사이. 출연자와 법인이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재단법인의 소유가 된다. 등기 없이는 소유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알겠죠? 그래서 옆에다 써. 제3자와의 관계에서 등기해야 이렇게. 자, 3번. 갑이 건물을 신축한 후 을에게 양도하고 을 명의로 보존 등기했죠. 갑이 신축했죠. 그리고 을한테 양도했죠. 그리고 을 명의로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 그럼 뭐예요? 여기 봐봐. 갑이 신축해놓고 자기가 등기하고 을한테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을러가 등기해 그랬죠.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랬어? 모두 생략 등기. 그래도 그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알겠죠? 모두 생략 등기 유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한다. 4번 봐봐. 4번 뭐 알았어? 여기 봐봐. 4번은 여기요. 뭐죠? 공용징수. 수용이죠. 공용징수. 암기해야 되겠죠? 공용징수 수용. 수용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를 유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5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난 후 계약을 해제. 동그라미. 계약을 해제. 그 말소 전에 을이 선의의 병익의 매도 줄고 말소 등기 전 줄 것이고 선의의 병익의 매도 줄 것이고 갑은 병익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요 조금 어려워. 여기 봐봐. 이것은 말이 약간 다른 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여기 이렇게요. 이게 이제 취소한 경우가 있어요. 취소를 하고 등기는 말소를 하죠. 취소 말소하죠. 계약 체결이죠. 체결 언제 한다? 체결은 2월 1일. 취소는 3월 1일, 말소는 5월 1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갑이 을한테 등기해주고 나서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계약을 취소했단 말이죠. 취소가 나서 바로 그냥 말소하면 좋은데 어떻게 타다 보니까 5월 1일 날 말소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럼 또 한 가지로 뭐가 있냐?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2월 1일, 여기요 3월 1일, 여기요 5월 1일 이렇게. 여기는 해제.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이렇게. 해제할 때하고 취소할 때하고 약간 달라요. 취소는요, 우리가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사기가 있는지 없는지, 해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3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니까요, 일단 제3자는요, 취소하기 전 선의, 취소 후 말소 등기 전 선의, 이렇게 선의, 해제는요, 해제하기 전하고, 해제하고 나온 선의, 해제는 선의, 악의를 다 보호되고, 여기는 선의만 보호돼. 선의, 이렇게.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일단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됐어도, 해제 사유, 해제가 되기 전이란 말은 이게 뭐죠? 아직 해제는 안 됐는데, 지금 을이 지금 돈을 안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갑이요,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었느냐, 친구니까 알 수도 있죠. 알든 모르든, 아직 해제되기 전에 그것을 내가 넘겨받으면 나는 무조건 소유자가 돼. 우리 민법에서 알면은 뭐가 된다? 민법에서 알면 악이, 모르면 선이야. 민법에서 우리가 선이 악이는 좋은 놈, 나쁜 놈이 아니고 알았느냐 악이, 몰랐느냐 선이란 말이에요. 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내 친구가 셋이 우리가 친구니까요. 이 갑한테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그럼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을 못 주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요 친구하고 전화했더니 친구가 내가 지금 한 2, 3일 기다려보고 안 되면 해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그런데 해제되기 전에 오늘 내가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내가 해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 몰랐어? 알았으면서도 넘겨받았죠? 그래도 나는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해제되기 전에는. 그런데 취소는 선의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된다? 악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갑이요 을이 갑을 사기쳤어. 그러니까 갑이 사기당한 것을 알았으니까 취소하겠죠. 그걸 내가 알아. 아직 취소 안 됐는데 알아. 악이죠. 그런데 내가 넘겨받았어.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이니까 악이니까 악이니까. 취소는 선의만 보호돼. 그런데 해제는 해제되기 전에는 선의가 있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호가 돼. 그런데 해제하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말소해야 되잖아요. 해제 후 말소가 있기 전에는 누구만 보호돼요? 선의만 보호돼. 그런데 지금 5번은 뭐예요? 5번 어디에 해당해? 지금 여기서 여기 봐봐. 1단계 해당해, 2단계 해당해. 5번이 1단계 해당해, 2단계 해당해. 눈 있으면 한번 읽어봐. 몇 단계 해당해? 몇 단계예요? 거기 돼 있네. 해제하였으나 말소 등기 전이라고. 해제했는데 말소 등기 전이라고. 동포 여러분, 눈 있죠? 그럼 여기 2단계죠? 2단계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되죠? 선의. 그러니까 을이 선의의 병에게, 그런데 선의의 병에게 팔았네. 그럼 병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죠. 선의의 병 줄고 이퀄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 선이니까, 병이 선이니까 소유자죠. 알겠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죠. 왜? 자기는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왜? 병이 소유자죠. 자, 이제 11번 봐봐. 11번. 간단하죠. 11번. 뭐라고 되어 있죠? 11번. 물권 변호에서 줄고 등기가 필요한 것은 이퀄 등기가 필요한 것마다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그럼 봐봐. 이 문제가 똑같이 말아 나와. 똑같이 봐봐. 여기 이렇게 봐. 반대 표시 이거 이렇게 봐. 이렇게 위다 이렇게 해. 반대 표시 했어요? 지금 국어예요. 이건 국어. 반대 표시 했죠? 거기다 써. 법률
등기가 필요한 것은 그럼 법률행위 말이죠. 그 말을 무슨 반대로 하면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이 말. 똑같은 문제인데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이 똑같은 문제가 이것을 바꾸면 뭐라 한다? 다음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한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니까. 다른 말로 하면 등기를 필요한 것은 법률행위인 것은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봐봐. 1번 신축 줄거, 2번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상속 줄거. 3번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피담보 채권 소멸이죠.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등기 없이 자동 소멸해. 4번의 키워드가 뭐예요? 법정이죠. 법정. 아까 법정 스님 가진 게 없어. 등기 안 해. 알겠죠? 5번은 뭐가 중요해요? 취득쇼. 여기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취득쇼는 이건 암기하죠. 취득쇼는 법률의 규정이지만 등기를 하라고 돼 있어. 법에. 그래서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5번이죠. 자, 12번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가 필요하다? 187조가 여기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내가요 앞으로는 186조 187조는 그냥 법조문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186조는 뭐다? 법률행위 등기. 다시 뭐라고? 186은 법률행위 등기. 양심 있으면 이 정도 암기해야 되겠죠? 자, 법률행위 등기. 187조는 법률의 규정 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 등기 안 해. 186은 법률행위 등기를 해. 알겠죠? 인생 끝났죠? 자, 봐. 기억은 뭐가 중요해? 상속. 니은은 뭐가 중요해? 경매. 디귿은 뭐가 중요해? 공용징수. 니을은 뭐가 중요해? 법정. 차지하지 이것을. 미음은 뭐가 중요해? 오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조건 이놈은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소유권 이전 무조건 등기해야 돼. 인생 끝났죠? 그럼 됐죠? 오케이. 자, 13번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거기 딱 줄거.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데 이건 뭐라고 그래? 이퀄 뭐라고 그래? 법률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오케이. 법률의 규정을 얘기해. 법률의 규정. 묻는 것이, 이 말이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그 말은 법률의 규정을 찾으시오. 법률의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찾으라 이 말이지. 그건 암기하죠. 이런 봐봐. 이것은 여러분요, 지금 당장 암기가 안 돼도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 알겠죠? 그래서 뭐다? 상속, 합병 뭐 이런 것들 있죠? 공용징수.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공용징수 수용. 그 다음에 형성판결, 신축. 그 다음에 법정이란 말이 있어. 법정. 그 다음에 저당권, 피담보 채권, 용익물권에서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알겠죠? 무효치 소해제된 경우. 양이 좀 많죠? 자, 그런데 봐봐. 1번 법정.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무슨 판결? 확인 동그라미, 판결 동그라미. 이행 판결하고 확인 판결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 3번은 뭐다? 공경매가 무슨 말이죠? 애매하네. 공매하고 경매를 묶어서 공경매라고 그래. 공동그라미하고 경매 동그라미하고 공매, 경매를 공경매라고 그래. 알겠죠? 공적인 경매 아니에요. 알겠죠? 자, 4번은 뭐가 중요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이죠.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했으니까 이거 누구 거다? 신축자 거죠. 알겠죠? 등기 없이 신축이냐, 신축. 그 다음에 5번은 뭐다? 상속이죠. 상속. 알겠죠? 상속. 됐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2번은 확인은 반드시 뭐 있어야 돼? 등기. 확인과 이행은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 오케이. 자, 14번 봐봐요. 법률의 규정이네. 법률의 규정 1번 뭐다? 상속이네. 상속은 가운데 등기하지 않더라도 바로 옆에 상속이 개시된 때 줄고. 그럼 상속은 언제 개시돼? 이 말이 중요해. 그래도요, 존댓말을 썼어요. 돌아가실 때, 알겠죠? 돌아가실 때. 그래서 피상속인 사망시. 여러분, 상속인하고 피상속인하고 죽은 사람이 누구다? 피 흘리면 죽어. 피 흘리면 죽어. 그러니까 피상속인은 죽은 사람을 얘기해. 상속인은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해. 피상속인하고 상속인하고 구별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알겠죠? 너는 상속이냐 피상속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그래. 그냥 상속이란 말만 들어봤지.
상속인하고 피상속인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알겠죠? 그러면 물어봐야지. 누가 피였어? 우리 아버지면, 그분이 피상속인이시죠. 알겠죠? 자, 2번은 뭐죠? 공용징수죠? 공용징수는 뭐냐면, 맨 끝에, 공탁 보상금을 공탁암 사용 사업 시행 수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줄거 보상금을 공탁 그 말이 중요해.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 공탁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유자가 안 돼. 그럼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 두 번째 줄거 수용 개시일에. 그러니까 공탁을 거면 수용할 때부터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봐봐, 수용 결정이 2월 1일 났어. 보상금은 3월 1일 날 지급했어. 그럼 언제부터다? 2월 1일부터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수용에서는 뭐가 중요해? 수용금을 반드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보상금을 지급하든지 저쪽에서 안 받죠. 안 받으니까 일단 뭘 걸어? 공탁 걸든지. 알겠죠? 지급하든지 공탁 걸든지 수용에서는. 상속은 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속은. 경매는 경락 대금을 완납해야 돼. 아시겠죠? 자, 5번 있는 5번 경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줄거 경매는 뭐 할 때 소유권 취득한다? 맨 끝에 소유권 취득한다 줄거 5번에 맨 끝에 소유권 취득한다. 언제? 경락대금 완납시. 경매는 경락대금을 안 나오면 바로 내 것이 돼. 등기 없이도. 자, 다시 상속은 언제? 사망시. 수용은 언제? 보상금 지급 공탁. 지급 공탁. 경매는 언제? 경락대금 완납시. 알겠죠? 세 가지 정도는 적어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공유물 분할. 거기까지만. 공유물 분할 그러면 원래는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이 나왔어요? 옆에가 조정. 조정은 소송 중에 합의죠? 소송 중 합의니까 계약이죠? 뭐를 해야 돼? 등기. 알겠죠? 등기. 그래서 두 번째 줄 봐봐.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지분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를 마침으로써? 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넘버 3.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 인생 끝났네. 알겠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왔어? 건축허가가 타임명이냐 채권자예요? 아까 말했죠? 허가가 채권자고 뭐가 필요 없어. 무조건 누가 소유해야 돼? 비용을 들인 사람이 소유자가 돼. 알겠죠? 타임명이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뭐한다? 원시취득. 그럼 누가? 비용을 들인 사람이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여러분 밑에 15번은 좀 봐야 돼. 15번하고 16번은 봐야 돼. 이것은 전번 주에 했던 건데요. 자,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또 나왔네.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 이런 봐봐. 옛날 건물 죽은 사람하고 새로 태어난 아기하고 같아.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나서 손자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호적을 손자의 호적으로 쓸 수 있어 없어? 그 말이에요. 건물 쓰러지고 난 다음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옛날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태어났는데 나는 몇 살이야? 89. 너 원래 버리죠. 알겠죠? 안 되잖아요. 자, 2번 증여죠. 증여 줄 것이고 가운데 매매 줄거. 그 다음에 맨 끝에 등기는 유효하다 줄거. 등기 유효하다. 여러분 이걸 뭐냐 써. 유효하다 동원은 일단 써. 실체 관계의 부합. 이렇게 실체 관계의 부합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여기를 잠깐 설명을 해. 자, 우리는 여러분 등기는 뭐냐? 등기는 현재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게 등기라고 그래. 근데 이 권리를 뭐란다? 권리를 실체 관계라고 그래. 실체 관계. 알겠죠? 이 권리를 실체 관계로 한단 말이죠. 등기는 누구냐?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만 알면 돼. 한번 볼까요? 자요, 갑이 있죠. 갑이요, 을한테 팔아. 을이요, 병한테 팔아. 그럼 등기가 어떻게 가야 돼? 등기가 1번 누구에서? 갑. 2번은 을. 3번은 이게 이렇게 가야죠. 등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중간에 있는 놈이 자기는 등기 안 해. 갑에서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해. 이걸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생략돼 있죠. 그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 그런데 봐봐. 1번 갑에서 2번 병으로 왔어. 병으로.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게 문제가 돼. 유효다 무효다?
올해는 등기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아무튼 갑이한테 팔고 을이한테 팔았죠. 그럼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다? 그러니까 아무튼 병한테만 등기 있으면 돼.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서울을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장땡이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그 말이에요. 일 가든 저리 가든 병한테만 등기 있으면 된다. 알겠죠? 현재 소유자한테 등기 있으면 된다. 따지지 말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누구다? 이순재.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병이다. 병한테 있으면 된다. 됐나요? 자, 근데 봐봐. 우리가 갑하고라고 뭐랬나? 을하고 증여했어.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갑일한테 증여를 하려고 그래.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매매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 그러면 아버지는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양도세가 없고 아들은 취득세만 조금 내면 돼. 알겠죠? 취득세가 뭐 0.3%가 뭐 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훨씬 이익이죠. 그럼 봐봐. 원래 봐봐. 원래 등기를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원래 어떻게 한다? 아버지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잘 봐.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원래는 뭐라고 해야 돼? 증여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증여하지 않고 여기는 근데 뭐라고 했어? 매매라고 했죠. 이걸 뭐란다? 이것을 등기원인이라고 그래. 등기원인. 이게 등기가 아니에요. 등기는 현재 권리자가 누구냐가 등기지. 이것은 뭐다? 이것은 매매죠. 매매. 증여, 계약이죠. 계약. 증여 계약, 매매 계약이죠. 이 계약을 뭐란다? 원인행위죠. 등기 원인행위. 등기 원인 증서잖아. 등기 원인 증서. 이 원인행위가 등기가 아니고 소유자가 누구냐가 등기라고. 등기는. 알겠죠? 우리가 등기를 할 때 보면 매매하고 증여하고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등기가 아니라고요. 뭐가 등기다? 현재의 권리자, 소유자가 누구냐가 등기라고. 갑구는 뭐를 얘기한다? 소유권자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뭐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매매로 하든 매매 증여를 해도 누가 앞으로 등기돼 있어? 을. 매매로 해도 누가 앞으로 등기가 돼? 을. 아무튼 누가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돼? 을 앞으로. 그런데 등기 원인을 세금 좀 적게 내려고 증여인데 매매로 썼죠. 꼼수 부렸죠. 그러든지 말든지 최종적으로 누가 앞으로 등기 있으면 돼? 을 앞으로 있으면 돼. 그걸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그래. 권리자한테 등기 있으면 되고. 그럼 이것을 나중에 국세청에서 발견했죠. 발견하면 국세청에는 무슨 세금을 때려? 증여세를 때려? 취득세를 때려? 증여세를 때리는 거죠. 세금은 증여세로 가고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되고? 을이 되는 것이고. 이해됐죠? 그것을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기어서 가든 걸어서 가든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됐죠? 안 한 거 있나요? 없죠? 15분 다 했어요? 아직 안 했어? 몇 번 할 차례 그러면? 이제 3번이에요? 자, 3번이요. 자, 을이 갑소유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어. 을이요. 갑과의 합에 따라 직접 자기 앞으로 직접 자기 명 을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 봐봐. 여기 원래는 갑에서 을로 해야 되는데 바로 을 앞으로 했다 이 말이죠. 이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이것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 왜? 누구 앞으로 등기 있으면 돼? 을 앞으로. 이걸 뭐란다? 모두 생략 등기면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거야. 이것을 원래는 갑에서 을로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우리 신경 안 쓰죠.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예요? 누가 최종적으로 샀어요? 막 싸우고 있어. 이거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가지고 있어.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구예요? 소유자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나 시끄러우니까 조용해. 최종적으로 누구야? 을. 그걸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그래. 그럼 내가 그럼 을한테 사면 되겠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이렇게. 자, 3번 했는데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원인 없이 말소 줄거. 그러니까 원인 없이 말소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퀄 소유권 상실. 원인 등기가 말소되면 소유권은 상실을 한다 안 한다? 아니에요. X라고 써. 상실 X. 옆줄 긋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자, 여기요. 어디 쓸 데가 없나? 여기 봐봐요. 우리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등기는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을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1번 갑에서 2번 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지. 을이 샀죠? 그러면 현재 을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걸 뭐라 한다? 실증관계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방금? 실증관계 부합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을 앞으로 된 등기, 갑이 을한테 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고 난 다음에 어떤 놈이 등기를 말소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놈이요? 3번 등기서류 위조해가지고 병이 이렇게 등기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등기서류 위조해서 여러분의 집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있다니까. 위조하면 가져갈 수 있어. 못 가져가요?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 우리나라는 등기를 서류 심사만 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위조해서 가져갈 수 있다니까요. 오, 입을 삐죽거리면서요. 엄청 놀랄 필요 없어. 그래, 놀랄 필요 없다고. 왜? 등기를 가져갔죠? 가져가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을이 소유자가 돼.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누군가가 불법으로 말소하죠? 말소해도 여전히 을이 소유자고,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누군가가 서류를 위조해서 병이 가져갔죠? 그래도 여전히 을이 소유자야. 왜냐? 우리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등기는 효력 발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등기라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소유권 취득했죠, 을이? 그런데 누군가가 불법 말소했죠? 내가 스스로 원해서 말소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안 했죠?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아니에요? 아니, 대답할 때 이게 목소리가 되게 톤이 좋으세요. 강의에 딱 어울리는 목소리 톤인데요? 아, 진짜인데요? 예. 강한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 보면 등기가 중간에 누가 말소하잖아요. 이게 말소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소멸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사람의 등기가 누군가가 불법으로 말소를 했다면 내가 말소 안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을이 소유자가 돼. 왜냐? 등기는 내가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앞으로 계속 등기가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언제만 등기 있으면 돼. 우리나라는 언제만 등기 있으면 돼.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내 앞으로 등기 있으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내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를 했어. 그래도 여전히 내가 소유자가 돼. 왜? 내가 취득할 때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해서 말소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내가 여전히 소유자가 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어. 그래도 여전히 내가 소유자가 돼. 내가 스스로 등기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죠. 그런데 어떤 놈이 내 등기를 말소해가지고 팔아먹었거나 어떤 놈이 불법으로 등기를 이전해 갔죠. 그럼 그 사람은 소유권을 평생 취득한다 못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죠? 내가 진짜인데 불법으로 말소됐죠? 그러면 다른 사람 등기는 다 무효가 돼. 그 무효인데 그 등기가 유효인 걸 믿고 등기를 가져가죠? 그 사람은 절대로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 우리나라는 등기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무효인데 그 다음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등기를 가져가죠?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우리나라는 이걸 뭐라 한다? 공적인 장부 등기부를 믿고 샀는데, 공신이라고 그래. 믿을 신자. 공적인 장부를 믿고 샀는데 그 등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독일은 앞에 등기가 불법 말소되든 말든 관계없어. 등기가 있는데 그 등기를 믿고 사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절대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그러니까 떨지 말고 공부하면 돼. 알겠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파트에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거나 등법으로 이전에 갔다 갈지라도 나는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언제 하면 돼? 다시 말소 회복하면 돼. 말소 회복. 누구한테 말소 회복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회복해달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내 등기가 말소가 될 당시, 봐봐, 여기가 말소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야? 갑이죠. 갑한테 회복해달라고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한다? 말소 당시 소유. 이게 지금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 특히 가등기에서 우리 전번 시간 배웠잖아요. 가등기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어. 누구한테 회복 등기할 것인가? 말소 당시 소유자. 알겠죠? 누구한테? 말소 당시 소유자. 자, 등기가 불법 말소됐거나 불법으로 제3자에게 이전돼도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존속이 아니다. 내가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앞으로 계속 등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내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다 등기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물론 특별 규정이 있긴 있어. 몇 가지가 있긴 있어.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고, 그냥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다, 그 다음 사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다, 그래도 나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 그래도 나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회복 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줄과 말소된 등기의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회복 등기, 박스에 회복 등기, 가운데 회복 등기서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회복 등기 청구해.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총권 보장 가등기 줄과 가등기 써 거기다가 A, B 등기 A, B 매 그때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알겠죠? 왜요? 가등기는 미리 찜해놓은 등기, 순위 보존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상 권리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자, 16번 이것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해야 되죠. 이런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요? 어려워? 그건 왜 어렵냐? 민법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민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권리자 의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암기하면 안 돼. 이것은 이런 것들은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등기법에서 권리자 의무자 나오죠. 그걸 보고 막 그것을 표로 보통 나와. 표로. 그래서 표로 나와가지고 표 암기하죠. 그것을 무시감의 극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 갑하고 있죠. 을하고 있죠. 을하고 있어. 자, 매매를 했어. 매매하면 누가 앞으로 등기해야 돼? 갑이 을 앞에 등기해야죠. 을을 뭐라고 그래? 등기 권리자.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뭘 어려워요? 됐죠? 그러면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잘못돼서 등기 말소를 하려고 그래. 말소. 그러면 말소 청구할 때는 권리자가 누구예요? 갑이 아니에요. 아니 이 등기가 무효가 돼가지고 말소를 해야 되죠? 말소할 때는 권리자가 누구예요? 갑. 의무자는? 을이 아니에요. 말소 등기 의무자. 뭐가 어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암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물권법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세를 설정으로 전세권 하려고 그래. 전세권 누가 권리자예요? 전세권자. 의무자는 설정자죠. 전전세를 주려고 그래. 전전세를 주려고 그래. 전세권의 권리자는 누구예요? 의무자는 을 아니에요. 알겠죠? 전전세권이 잘못돼서 말소하려고 그래. 말소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 전전세권의 말소의 의무자는 누구예요? 권리자는 을.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두 사람들까지 봐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해줘야 되는가 보면 되죠. 해줄 사람은 의무자, 할 사람은 주장할 사람은 권리자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가봐라고 계약했는데 이놈이 등기를 안 받아가. 그럼 등기를 가져가라고 해야 되겠죠. 누가 등기를 가져가라고 해야 돼?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매도의 매수인이죠. 등기 인수 청구라고 그래. 야, 빨리 등기 좀 가져가. 등기 인수. 등기 인수에서는 권리자가 누구예요? 아니 뭘 떨어. 등기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누가 가져가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갑이 권리자지 누구예요? 을이 등기를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의무자지 뭐예요? 매매에서 등기 청구해. 등기 청구를 해. 등기를 청구할 때 누가 권리자예요? 을이 나한테 등기해줘. 을이 권리자. 해줄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의무자 아니에요. 등기 인수. 야, 빨리 등기 가져가. 이 말이잖아요. 누구한테? 갑이 을한테. 누가 권리자? 갑. 매도인. 의무자는? 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갑의 건물에 을이 저당을 잡았어. 저당권 설정을 해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 누가 권리자? 을이 저당권 설정해야 권리자죠. 갑이 등기해 줘야 되니까 의무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저당권이야 피담보 채권이 1억이야. 1억인데 1억을 더 빌려줘서 2억이 됐어. 2억. 그럼 변경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변경 등기가 권리자는 누구? 아니 뭘 떨어. 을이지. 을이 2억 빌려줬으니까 빨리 등기해달라고 해야죠.
갑은 변경 듣기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돈 2억 빌려줬으니까. 여기서 다시 증액 청구제가 증액? 이 사람이 다시 1억 갚았어. 갑이 1억 갚았어. 그럼 무슨 청구해야 돼? 감액 변경해줘. 감액. 깎아달라. 2억 빌렸는데 얼마 갚았으니까? 1억 갚아서 1억을 해달라 해야죠. 누가 권리자? 그러니까 누가 의무자? 뭐가 어려워요? 이런 권리자와 의무자로 가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려고 하는데 헷갈리면 안 되고,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청구, 이런 감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액하려면 돈 갚은 사람이 깎아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증액은 돈 빌려준 놈이 증액 청구하자가지 돈 빌린 사람이 증액 청구해 줄게요 이렇게 쫓아다녀요? 돈 빌려준 사람이 증액해달라고 하고 갚은 사람이 깎아달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봐. 내가 있으면. 알겠죠? 등기 청구를 매수인이 청구하겠죠. 매도인을 등기 해주겠죠. 등기 가져가라. 빨리 좀 가져가라. 판 사람이 가져가라고 하겠죠. 산 사람은 가져가지 않으니까 판 사람이 가져가라고 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말소 청구하는 것하고 말소 청구하고 그 다음에 설정하고 말소하고 다 다르죠. 한번 볼까요?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을 해? 설정 권리자 누구예요? 을이죠. 의무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전세권 다 받아가지고 기간 끝나가지고 이제 다 끝났어. 그럼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전세권 등기 말소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말소 청구할 때 권리자는 누구예요? 의무자는?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요. 알겠죠? 우리가 등기 설정 청구하는 것하고 말소하는 거 다르죠. 이러면 저봐 집주인이 말소해달라고 하죠. 지금 누가 앞으로 등기돼 있어? 전세권자에게 등기돼 있죠. 그럼 집주인이 뭐라고 그래? 야, 나 돈 다 내줬으니까 빨리 등기 말소해줘.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갑이 권리자고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그 전세 들어와. 전세 들어오면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전세 등기. 그럼 뭐라고 그래?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등기해달라고 하죠. 권리자. 그러면 집주인은 등기해 주니까 의무자. 뭐가 어렵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하고 말소만 딱 알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거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증액하고 감액도, 증액은 돈 빌려준 놈이 증액이 달라고 하겠죠. 감액은 돈 갚은 놈이 감액이 달라고 하겠죠. 내가 있으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건 권리자 의무자니까 이건 민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왜 등기법이 어렵냐? 물권법이 이해가 안 되니까 등기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권법이 등기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물권법에 이해가 있으면 등기법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의무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 것은 이런 판결은 이런 봐봐. 항상 언제 공동으로 해야 되냐? 손해볼 사람이 있으면 일단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손해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한번 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봐봐. 갑에서 을로 매매했죠. 그러면 등기하게 되면 누가 손해본 사람 생겨 안 생겨? 누가 생기지? 매도인이 생기죠. 매도인이 손해잖아요. 왜? 등기해주니까 손해볼 사람이 생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동으로 해야 되죠. 권리자가 무조건 해버리면 안 되죠. 손해볼 사람이 생기니까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해. 그러면 말소하면 손해볼 사람이 생기 안 생겨? 생기죠. 누가? 저당권자가 없어지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동으로 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죠.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때는 그 등기로 인해서 이익을 볼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손해볼 사람이 첨부해. 아니 등기법 안 배웠어? 국내 최강 구갑성 교수 안 배웠어? 알겠죠? 진짜로요? 구갑성 교수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구갑성 교수가 등기법의 우리나라 국내 1인자예요.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데. 뭐 여러분 우리 학원 선생이라 해서 나 그렇게 얘기 못해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거죠. 구합선생님은 국내에서 뭐죠? 등기법의 1인자예요. 독보적으로. 그건 선생님들이 인정해요. 공식법 선생님들이. 알겠죠? 대신 인상을 많이 쓴다. 알겠죠? 이런 단점이 있다. 알겠죠? 이런 단점이 약간 있어. 이런 단점이. 특히 중요한 거 강조할 때는 얼굴이 말도 못하게 찌그러진다. 알겠죠? 이런 단점이 잠깐 있죠. 인상을 써. 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알겠죠? 강의 찍다 보면 인상 쓰고 있어. 뭐가 중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뭐냐면 항상 권리자와 의무자는 되게 간단한 거라니까요. 권리자, 의무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감증명은 권리자가 인감증명을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 거 될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뺏길 놈이 증명을 해야 되잖아, 정확하게. 내가 정확하게 손해봅니다. 이건 누군가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알리는 것마다 인간 증명서를 제출하라 이 말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로 이거 뺏기는 거 맞냐? 당신 거 정말 없어도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좋습니다. 내가 알아서 했어요. 내가 뺄게요. 그러니까 의무자가 뭘 첨부해야 돼?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죠. 의무자는 항상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죠. 왜? 이익이니까 손해니까. 아, 손해인데 인감 증명 첨부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보면 저당권 말소, 이런 말소는 누가 해야 돼? 말소되면 이익 본 사람이 있어 없어? 손해 본 사람?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손해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판결에 의한 경우는 오직 손해를 서로 안 보려니까 판결된 거 아니에요. 서로 안 해주려니까 판결됐죠.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생각을 해봐. 왜 판결이 있었겠어? 뺏길 놈이 뺏길라 하니까 안 뺏길라 하니까. 안 뺏기려고 바등바등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으니까 판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법원에서 대신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저놈 안 해주니까 내가 인정하니까 너 가서 해. 이 말 아니에요. 그게 판결 아니에요. 원래 의무자가 공동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의무자가 간다 안 간다? 안 가니까 소송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래? 내가 대신 보증해 줄게. 이거잖아, 판결이. 너 가서 해. 국가가 보증을 해준 거죠. 너 혼자 가서 하라고, 판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부동산 표시죠, 표시. 이런 표시는 뭐예요? 권리관계가 아니잖아요. 이익과 손해가 아니냐, 표시는. 표시는 사실이에요. 봐봐. 100평인데 증축해서 120평이 됐어. 그럼 120평은 사실이지 권리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평 증축할 수 있죠. 태평으로 해가지고 20평이 날아갔어. 그러면 또 어때요? 또 변경해야죠. 그때는 표시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말했죠. 손해 보려면 있어야지 공동으로 한다고. 기준이 그렇다고, 기준이. 알겠죠? 딱 보면 그냥 생각해보면 이놈이 공동인지 단독인지 금방 나오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죠. 신탁재산에 있어서 이러면 신탁법에서 이러면 부동 등기도 배우죠. 그건 단독으로 하고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신탁하면 뭐요? 신탁법에서 신탁하면 그건 누구 거예요? 아, 신탁법에서 신탁하면은 누가 소유자가 돼? 수탁자다. 여러분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가 돼. 이런 거 보면, 여러분요, 거기 뭐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국민은행 이따 한번 들어가 봐. 국민은행 토지 신탁. 그럼 신탁에 관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어. 신탁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신탁회사하고 합의를 하셔가지고, 신탁회사로 아예 모든 재산을 넘기는 거죠. 그럼 신탁회사에서 자기가 알아서 신탁회사에, 물론 이제 신탁 합의를 하죠. 약정서를 쓰죠.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신탁회사가 자기 멋대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건물을 짓고 해서 수익을 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 자기 멋대로 이 땅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눕게 돼야 돼. 신탁회사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토지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요. 자, 여기 신탁 재산에 속하고 있는 부동산 신탁 등기잖아요. 알죠? 신탁 재산에 이미 속했다는 거죠. 그럼 다 이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수탁자 개인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포괄 승계네. 포괄 승계는 뭐죠? 상속이죠. 상속. 알겠죠? 자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